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가 중국 우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감염된 후 증세가 악화되면 폐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를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특정 지역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서 숱한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하순 무렵 중국 우한 지역에서는 이미 전염병이 창궐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 춘절을 맞아 약 500만 명가량이 우한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한시 전체 인구 1100만 명 가운데 약 45% 정도가 외지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자신이 감염된지 모르는 채 중국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경우도 상당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해외로 빠져나간 숫자도 꽤 되리라고 여깁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잖이 들어왔을 듯 싶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중국인 입국 차단 청원에 수십만 명이 서명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2월 4일이 돼서야 문재인 정권이 우한 지역과 후베이성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늦은 후였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맨 처음 확진 판정된 시점이 1월 20일입니다. 그 전날에 우한에서 입국하던 중국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중국 춘절 기간을 틈타서 대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국 교포도 우한을 다녀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그도 감염이 돼서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2월 3일까지 우한 지역에서 무제한 입국한 중국인들 말입니다. 이들이 국내 여러 곳을 다녔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감염된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염된지도 모르는 채 숙식은 물론이고 관광과 쇼핑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 여기저기에 그렇게 퍼뜨려졌을 것임은 상식의 눈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후 대남병원 입원 환자들과 신천지 교도들 사이에서 집단으로 발병하게 됩니다. 시점상 이들 또한 다른 곳에서 전염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교도들은 자신들의 감염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확산시킬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본질은 신천지 탓하며 날밤 새울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신천지 이탈자들에 따르면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감금하거나 또는 폭행했다는 증언이 적잖게 있습니다. 아울러 교주 이만희의 배임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당 사람들이 신천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며 본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치료 및 전염병 확산 방지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그런 때에 말입니다. 민주당의 행태 또한 그렇습니다만 공지영 작가 또한 유사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현황과 2018년 지방선거 선거 결과가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의 중요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대가를 대구 경북이 치르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혐오하고 부추긴다는 이유로 우한 폐렴이란 말까지 사용하지 않는 마당에 이 무슨 회귀한 짓인지 모를 일입니다. 특히 공지영 씨는 유명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저런 식의 선동을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사망자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그렇게 화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하루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민들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거듭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언사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공지영 작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자중자애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중국 선양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대에서는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릉 가톨릭 관동대 기숙사에 도착한 후에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검체가 채취됐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강릉시가 강릉 내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하게 되면 즉시 전염병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지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강릉시에 이러한 지침이 없었더라면 2차 감염 확산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전염병 감염자 역유입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중국 내에서 우리 교민들에 대한 무도한 난동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민 자택을 폐쇄하거나 심지어 한국인이 사는 아파트 출입문에 강목을 대고 못질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극에 달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그렇게 희생양 삼으려는 민주당 모습이 딱하다 못해서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물론 신천지 집단의 강금 및 폭행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만희 교주가 차고 나왔다는 박근혜 시계만을 연일 거론합니다. 전염병 초동 대처를 잘못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그런 비열한 작태의 다름 아니라고 여깁니다. 절로 실소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유사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속속 드러나면서 세월호 창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 집단 교주인 유병언을 향해서 모든 의혹의 화살을 쏟아 부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또한 국정농단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 칼날이 청와대 턱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희 교주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참으로 희한한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이만희 교주가 박근혜 시계를 일부러 차고 나왔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차고 나왔을 그런 의구심 말입니다. 이를테면 정치공작 냄새가 매우 짙게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늙은 이만희가 엄동설안에 속옷도 입지 않고 또 반팔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지 시계가 잘 보이도록 두 손을 앞으로 쭉 내민 채 넙죽 엎드려서 인사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우 애쓰는 듯한 그런 자세였다 이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박근혜 시계가 가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짜 박근혜 시계를 중고 사이트에서 팔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해서 납품했던 노만선 측이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차고 나온 박근혜 시계는 자사가 납품한 그런 시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시계의 분침을 5분 단위로 표시해주는 그렇게 다이얼을 점으로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만희 교주가 찾던 시계는 다이얼이 선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장시계는 제작한 적이 없으며 시계줄 모양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혹여 그 배우가 또 다른 세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인사도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표창장을 줬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었는지 이 또한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초동 대처에 왜 소홀했었느냐는 점입니다. 그 무슨 말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규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듯 싶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